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오늘은 126회 3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난이도 평가와 5년치 기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보통의 문제는 노란색,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초록색, 그리고 아주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표 하부의 매설강관의 유지관리 시 지방공학적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116회의 3교시 1번 문제와 유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점성토 집안에 시트파일과 스트러스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지하 치수장 구조물을 축조하였다. 시트파일 토류벽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면의 H파일을 용접 보강하여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3m 정도 더 근입하였다면 구조물 완성 후에 흙막이 가시설을 인발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결국 물어본 문제는 흙막이 가시설을 인발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자, 이 문제는 119회 3교시 1번과 유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리데이션 중에 셀프 웨이트 콘솔리데이션, 하이드롤릭 콘솔리데이션, 그리고 바쿰 콘솔리데이션의 원리,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유사한 문제는 덜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4번. 투수계수 측정 방법 및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124회 3교시 3번과 그리고 119회의 2교시 3번 외에 다수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봅니다.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말뚝으로 지지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교대부에서 발생되는 측방유동 검토 방법과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었고요. 이 문제는 115회 4교시의 6번 외에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토 옹벽의 보강제 중 D형 보강제와 그리드형 보강제의 극한 인발 저항력이 발휘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119회의 4교시 6번과 123회 4교시 2번 등과 유사했지만은 이렇게 D형과 그리드형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난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면 되는 서술인데요. 6문제 중에 일반적인 게 3문제,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2문제였기 때문에 6문제 중에 5문제는 그래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매설 강관의 유지관리 시 지방공학적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강관을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매설 강관을 기준으로 강관에 작용되는 토합 또는 하중에 대해서 매설 강관의 유효응력 이내가 들어오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마라든지 변형에 대해서 허용 변형률 이내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설관관에 하중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주변의 공사로 인해 하중이 제거되는 경우 이런 상세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내용과
이런 뼈대를 가지고 이런 상세 내용을 가정을 해서 쓰시면서 문제를 서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설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음부 문제, 집안 조건에 따라 이음부의 변형, 탈락 그런 부분을 쓰시면 되고, 강간에 중간중간 있을 구조물, 그리고 강관의 접합부에 대한 지방공학적 사항, 그런 내용을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강관이기 때문에 부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강관 같은 경우는 부식을 방지하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정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식은 뭐냐면은 매설관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를 일정량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다음 검침 위치에서 전류의 위치가 어떤 관리치 이내면은 이 관에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전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손상, 균열이라든지 변형 이런 게 발생됐으니까 추가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요 1번 문제는 조금 강관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이었지만은 조금만 넓게 유연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중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집안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허용 응용 내로 들어오는지, 변형이 허용 변형 이내인지에 주안점을 둬서 서술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같이 서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시설, 인발 시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119회 3교시 1번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 동일한 문제였다고 봐도 됩니다.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설을 연학 집안에서 인발하는 경우는 주변 집안이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인발 시 진동으로 인해서 주변 집안에 안밀이라든지 치마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인발 시 발생되는 공급, 이런 문제로 주변 집안의 치마, 그리고 변형, 그리고 큰 경우는 붕괴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두 번째는 인발 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문제점이고요. 진동에 의해서 주변 집안이 안밀이 된다든지 혹은 치마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키워드, 앞글자 위주로만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시설 인발식 대책은 매, 절, 고, 충, 배, 유, 시입니다. 대책은 첫 번째로 매몰, 그냥 놔두는 겁니다. 뽑지 않고. 그리고 절단, 가시설을 일부 절단하고 문제가 없을 심도 상부만 이렇게 뽑는 거고요. 이어서는 고주파 장비, 진동이 적은 고주파 장비를 말하고, 뽑으면서 주변 집안이라든지 몰타를 충전하는 대책을 말하고, 배면 보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는 유압 인발기, 그러니까 진동이 없는 유압 인발기를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 시는 시험 시공을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대로만 쓰셔도 저는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게 원어로만 나와서 조금 힘드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셀프 웨이트 콘솔리데이션, 그리고 하이드롤릭 콘솔리데이션, 그리고 바쿰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 웨이트, 셀프는 자신의, 웨이트는 무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중 안미를 말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콘솔리데이션, 요거는 침투 안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쿰 콘솔리데이션은 진공 안밀 또는 대기압 공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중 안밀 같은 경우는 크게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로 구분되어서 응집 침강, 그리고 침전, 자중 안밀 요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그 그림과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요 자중 안밀 같은 경우는 스토크의 법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이제 침투 안밀 같은 경우는 집안 내 침투, 하향이라든지 상향의 침투력, 델타 H의 감마 W의 침투압이 작용하게 되면 집안 내 그 지점에서 유용력 시그마 프라임은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H의 감마 W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침투 안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를 말하게 되겠죠. 이 부분도 서브노트와 그런 내용이 있듯이 개요도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3번은 이제 진공안밀이고요. 진공안밀은 이렇게 응력과 심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간극수압 U가 되고 이 부분은 처음에는 대기압이었다가 나중에는 유용력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의 유용력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유용력으로 전환돼서 집안의 강도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응력 경로에서 K0 라인에서 성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KF에 다가가게 되는데 진공안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진공안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도와 경로 이런 부분을 같이 써주시고 기술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 침투안밀도 마찬가지로 개요도와 응력 개념도 이런 부분과 같이 내용 써주시고, 첫 번째 자중안밀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응집, 침전, 자중안밀과 이렇게 스톡스 법칙을 같이 써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 3교시를 봤을 때 요 3번 문제를 잘 쓰셨으면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자중안밀 같은 경우는 안밀 챕터에 나오게 되고, 침투안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라든지 아니면 유용력 챕터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 요 진공안밀 같은 경우는 연약 집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분야의 내용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잘 정리해서 쓰셨다면 공부도 상당히 다 되신 거고 점수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3번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개수의 측정 방법과 그리고 영향 요소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4번 문제도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외우는 방법만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 방법입니다. 실내 시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실내 시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정, 변, 삼, 앞, 입, 그리고 현장 시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수압관 유시입니다. 실내 시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터 보겠습니다. 정은 정수위 시험, 그리고 변은 변수위 시험, 그리고 삼은 삼축 투수 시험이 되겠고, 압은 압입 시험, 그리고 입은 입도 분포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 시험 또는 원위치 시험은 수는 수위 변화법, 압은 압력 주수법, 관은 관 측정법, 그리고 유는 유속 측정법, 그리고 C는 CPTU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는 반드시 외우시고 시험장에 응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투수 개수의 영향 인자는 크게 흙 요인과 물 요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흙은 입 구간,
물은 점포가 되겠습니다. 흙 먼저 보면은 입은 입경이고요. 구는 흙의 구조를 말합니다. 간은 간극비를 말하고요. 그리고 물 영향 보시면은 점은 점성 계수를 말하고 포는 포화도를 말합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측방 유동의 검토 방법,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만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유동의 검토 방법은 원원 측측입니다. 첫 번째 원은 원호 활동에 의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원은 원호 활동과 그리고 안밀 치마량에 의해서 같이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측은 측방 유동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측은 측방 유동 판정수에 의한 방법이고요. 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요도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꼭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공식은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개요도 같은 거를 그릴 때 집안의 단위 중량, 그리고 깊이 H라든지 D라든지 이런 치수만 기입을 해주시면은 공식은 굳이 안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식을 안 써도 된다라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서 쓰시면은 일부 가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책 방법도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방법은 크게 집안을 계량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중을 경감하거나 구조물의 형식을 변경시키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집안을 계량하는 방법은 주, 센, 푸, 압이 됩니다. 하중을 경감시키거나 구조물의 형식을 변경시키는 것은 소박, 경교슬이 됩니다. 집안을 계량하는 방법 중에 주는 주입 공법이 되고요. 센은 샌드 콤팩션 파일 해서 SCP를 말하는 겁니다. 푸는 프리로딩이고요. 압은 압성토 공법입니다. 자, 이어서 하중을 경감시키거나 구조물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소형 교대를 설치하고, 박스는 박스 구조물, 그리고 경은 경량 성토재, 그리고 교는 교대를 소형화하는 것, 슬은 슬라브 기초를 말합니다. 자, 요 대책 공법도 마찬가지로 대표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고 이렇게 아이템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너무 뻔한 문제 쓰면은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기본 문제도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과 개요도 그리고 이렇게 구성으로 쓰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문제 너무 일반적이다고 시험장에서 제외시키고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보았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광토 옹벽에서 D형 보광재와 그리고 그리드형 보광재의 극한, 인발, 저항력이 발휘되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D형이 뭘 말하는지, D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단일 형상의 보광재가 배치되는 걸 말하고, 그리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치된 형을 말하는데, D형 같은 경우에도 금속 재료와 그리고 토목 섬유 재질이 있고, 그리드형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섬유 재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장성 보강제와 비신장성 보강제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D형을 금속이라고 보고 이렇게 비신장성으로 설명할 건지, 그리고 반대로 그리디형을 토목 섬유 보강제, 즉 신장성 보강제로 보고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각종 설계 기준서와 주변 자문을 물어봤지만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제가 보라색으로 난이도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만약에 제가 했다면은 D형은 저는 금속으로 가정을 해서 비신장성 보강제로 구분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복합 중력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괴선을 2개를 놓고 토합은 K0에서 KA로 작용했을 때 극한인발 저항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기술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디형 같은 경우는 토목 섬유로 제가 보고 신장성으로 하고, 얘는 마찰 쐐기식, 그리고 파괴선은 1개, 그리고 얘는 주동투합 KA로 해서 극한인발 저항 개념을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D형과 그리디형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신장성과 비신장성으로 나왔다면은 이렇게 누구나 기술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6번 문제도 여기까지 볼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3교시 서술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